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을 주변, 글솜씨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자신이 없긴 한데 어딘가에 꼭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려다가 필체가 워낙 좋지 않아서 손으로 쓰다가 포기했거든요. 일단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딱 11년, 12년 전에 이혼을 했지요. 보통은 이혼이라고 하면 차마 묻지는 못해도 가장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왜? 무엇 때문에 이혼을 했을까? 누가 잘못됐지? 하는 부분일 거예요. 예인이 뭐니 하면서 빙빙 둘러서 묻거나 딱히 물어보지 않아도 이혼 사유라는 게 대부분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그건 이혼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의 사연은 이상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큰 맘 먹고 15년의 결혼 생활까지 정리하고 이혼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적을 테니 이름에 큰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하네요. 우선 아내를 만나게 된 건 저희 어머니의 소개였어요. 당시 아내는 한 시골 은행의 직원으로 있었는데 어머니가 한두 번 도움을 받다가 그녀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의 아들이라는 말을 쏙 빼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괜찮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만나봐 달라고 몇 번이나 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온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막상 만나보니 어머니가 왜 마음에 들어 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현모양처가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아내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보다는 둘? 그 정도가 좋아요. 하나는 너무 적고 딱 둘 정도가 좋은 것 같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다들 아들 하지만 저는 딸도 상관없다고 봐요. 능력만 있고 똑똑하면 오히려 더 지원하고 도울 생각이고요. 그건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편이라 그래서 저희 누나의 경우에는 대학에 어학연수까지 갔거든요. 그래요? 저희 집은 그렇진 않아요. 아들 노래를 부르죠. 아무래도 어른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나중에는 변하겠죠. 막연히 변할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세대부터 변해야죠. 그런가요? 뭔가 저랑 생각이 그렇게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원해서도 아니고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뭐랄까, 제가 듣기로는 너무 먼 미래까지 계획하는 게 좀 거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런 편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그 시대 사람 치고는 꽤 열린 사람이긴 했습니다. 본인의 배움이 짧아서 몸으로 하는 일로 저와 누나 둘, 그리고 남동생의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키웠지만 자식들만큼은 무조건 공부로 성공을 시키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서서 일하지 말고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자도 남자도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은행에서 앉아서 일하던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건지도 몰라요. 어쨌건 첫 만남 이후로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간 더 흘러서 저는 몇 번의 연애를 했고 그렇게 잊혀져 가나 했죠. 그런데 다시 우연히 당시 저희 회사 근처에 있던 은행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솔직히 그때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운명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때 당시에 반복되는 만남과 헤어짐에 심신이 많이 지쳐있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에도 늘 활력이 넘쳤어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인생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보면서 이전에 느꼈던 거북함은 사라졌고 저도 뭔가 제2의 인생의 서막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당당하고 계획적이며
자신의 목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곁에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니 저 역시도 이전보다 훨씬 계획적으로 살기 시작했고요. 아내의 계획에는 내 집 마련이 가장 1순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전에 샀던 자동차를 처분해야 했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 저나 아내나 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기 전부터 모아왔던 돈이 있었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여서 저희 둘은 결혼 2년 만에 약간의 빚을 져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게 되었네요. 그 일은 제 자신에게도 대단한 업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제게는 목표에 도달한 첫 성공이었거든요. 인생에서 뭔가를 이뤄본 적이 없는 저였습니다. 저는 원래 마술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무산되었어요. 또한 대학 역시 제가 원하던 곳에서 떨어져서 다른 곳에 다녔으며 취업 역시도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곳, 상황을 봐서 몇 년 후에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한 제 인생 계획은 늘 결말도 나지 않고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아내가 계획한 것들이 창착 이루어지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두 번째 계획은 아이였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첫째가 딸 윤지였고 둘째가 아들 윤우였습니다. 둘은 딱 1년 차이였는데 그것마저도 다 아내의 계획에 따라 낳은 거였어요. 아이를 계획하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왜 1년 차이로 아이들을 출산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애들은 일단 크기 전까지가 힘들거든. 그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게 좋으니까. 그것도 지금처럼 우리 둘 다 여유가 있어야 하고. 그런 것도 체크해서 계획을 짜는 거야? 아니, 나이나 상황? 당연하지. 아이를 낳고 나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내 집 마련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아이를 낳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나나 당신은 모두 일을 해야 돼. 그 다음부터가 진짜 중요하니까. 그 다음? 유치원 가고 그런 거 말이야? 애들이 유치원 갈 때부터는 정신없이 바빠질 거야. 우리도 아이들도. 오히려 좀 할만하지 않을까? 그때는 말도 들을 나이니까. 교육을 해야지. 교육.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말아야 돼. 어릴 때는 언어 학습 능력이 엄청나니까 특히 중요한 시기거든. 언어? 외국어라도 가르치려고? 당신도 알지? 난 오빠한테 치여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고 결국 취업반으로 빠져서 은행 직원 된 거 말이야. 난 차별 안 해. 내 딸이고 아들이고 모두 공평한 기회를 줄 거야. 그게 맞지 않아? 애들을 공평하게 키우는 건 옳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것도 그게 가장 커. 당신 어머니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만약 나도 시어머니 같은 엄마가 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성공했을 거라고. 와, 시어머니를 칭찬하는 거야? 우리 엄마 엄청 좋아하나 봐. 좋아하진 않아. 뭐? 당신 우리 엄마 굉장히 따르잖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거야. 아내는 정말이지 너무 완벽했습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일도 잘했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굉장히 잘했어요. 이따금 아내의 방대한 계획을 듣고 보면 절로 몸이 움츠려들긴 했지만 그 역시도 크게 무리하는 선에서 하는 게 아니었기에 걱정이 되진 않았죠. 그런데 아이들이 4살, 5살 되던 그 해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그 당시 아내와 저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돌연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자 일까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 교육에 목을 매더군요. 당연히 그간 벌어놨던 돈이 있어서 초반 몇 년은 무리 없었지만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영어, 수학, 가외를 5살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 외에 악기를 하나씩 배웠으며 운동까지 시켰어요. 아무래도 작아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애들에게 아내의 교육은
너무나 버거워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아내가 과한 자식 교육을 해서 이혼을 한 거라고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어요. 결혼하기 직전부터 늘 교육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던 아내를 믿었고 아내의 계획이 이제까지 틀어지는 걸 본 적이 없었던 저는 오히려 믿고 기다리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좀 버거웠을 뿐이었어요. 특히나 1년에 한 번씩 한 달 정도를 외국에 머물렀는데 그때는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해서 저는 못 먹고 못 입을 정도로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바로 전 아이들이 6살, 7살 때 아내는 1년 정도를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는 좀 무리일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모은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나 혼자 버는 것에 한계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애들 영어 하는 거 봤어? 봤지. 너무 잘하는데. 지금밖엔 기회가 없어. 당신이나 나나 지금 와서 영어 10년 공부해도 절대로 애들 1년 한 거 따라잡을 수 없어. 그만큼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하고 놓칠 수 없다는 거야. 이제야 귀도 입도 트였는데 아깝지도 않아? 딱 1년. 에이, 나도 해주고 싶지. 알잖아. 근데 우리 사정 뻔한데.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건 어때? 돌아와서는 나도 일할게, 어? 이미 저번에 대출 받은 것도 있어. 그럼 내가 시어머니한테 부탁 좀 할게. 그건 해도 되는 거지? 뭐? 아이, 엄마? 시어머니는 그러라고 하실걸? 내가 정말 좋게 이야기해 볼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당신은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애들 돕는 거야. 아이, 당신. 아이, 우리 엄마가 날 어떻게 보겠어. 평소에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잖아. 그냥 눈 한 번만 감아라, 어? 자식들을 위해서 아빠가 그것도 못해? 내가 부탁할 거라고, 내가. 결국에 아내는 그렇게 저희 어머니에게 사정을 해서 아이들과 어학 연수까지 떠났습니다. 자식 교육에 열성적이었던 저희 어머니는 두 번 묻지도 않고 허락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그 1년은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많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커가는 아이들을 볼 수 없고 아내와는 연락이 거의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달 월급으로 들어오는 돈은 손가락 사이에 모래처럼 빠져나갔고 편안하게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가난한 생활만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것저것 요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이 3만 8천 원인 적도 있었죠. 그럼에도 제가 저희 가족들, 누나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머니는 교육에 열성적인 분이었고 저는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부족한 아들이었어요. 때문에 늘 어머니는 저를 인생의 패배자쯤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저만 보면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차시곤 했어요. 그리고 저의 누나 역시도 어딘가 모자란 멍청이로 저를 대했습니다. 제게 그나마 감각이 무딘 편이라 별 신경 쓰지 않고 살긴 했지만 자라면서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와 아예 척을 진 것은 아니었어요. 늘 선물이며 용돈이며 챙겨드리고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매번 좋은 소리를 듣진 못했죠. 그래서인지 아내와 어머니는 꽤 잘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을 정도로 아내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거였고요. 그렇게 1년 하고 몇 개월을 더 있다가 아내와 아이들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생이 모두 끝났다 싶었는데 시작에 불과했다는 건 얼마 지나지 않고 알게 되었네요. 그때부터는 아내도 일을 다시 시작했고 저도 밤낮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따금 이게 결혼인가 하고 심란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내도 함께 하기에 이전보다는 부담이 덜하긴 했어요. 문제는 아이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늘 여기저기 학원을 전전해야 했기에 아이들은 저보다 더 늦을 때도 있었어요.
아내도 퇴근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시키느라 저녁을 함께 먹는 것도 힘들었죠. 이런 부분을 아내에게 이야기해보기도 했어요. 당신 계획은 충분히 알 것 같은데 애들이 힘들어하잖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 정도면 우리도 할 만큼 했고. 할 만큼? 그건 아니지. 그런 말이 오히려 애들한테 안 좋아.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거니까. 선택과 집중? 내가 애들을 여러 가지 교육시킨 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내가 단순히 나 못 배웠다고 그러는 것 같아? 애들을 데리러 만족하려고? 아니야. 난 애들한테 일종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그래. 기회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이제 한결 수월해질 거야. 그런 거야? 솔직히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이 정도면 나도 충분한 기회 줬다고 생각했었어. 당신은 그 몇 년을 더 못 참고 나한테 무리니 뭐니 해도 난 이미 계산한 거라고. 그때 아내의 말을 듣고 저 혼자 착각을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기회라는 것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각종 학원에 다닌 이유가 오로지 재능 발굴을 목적으로 한 거라고. 그래서 그 가능성을 판단하고 하나의 분야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아내의 말을 믿고 기다렸고요. 그런데 아내에게 있어서 기회란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가서 아내가 말한 선택과 집중이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바로 아이들을 차등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씨앗의 발화 이후에 튼튼한 것만 선택해서 기르는 것처럼 아내는 첫째와 둘째에게 기회를 주고 선별해 나간 거예요. 그 선택에서 뽑힌 건 첫째 딸 윤지였습니다. 그 아이는 유독 공부에 욕심이 많고 누군가에게 지면 뒤로 넘어갈 정도로 승부욕이 강했거든요. 반면 둘째인 윤우는 성향 자체가 달랐죠. 공부보다는 밖에서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했고 배려심이 깊어서 양보하는 걸 선호했어요. 근데 공부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첫째를 밀어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였죠. 무엇보다 아내의 선별 과정은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교육은 늘 밥상머리에서 시작되었어요. 아내는 고기나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음식은 절대로 넉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량 정도만 하고 제 것은 아예 따로 놔주곤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밥을 먹는 걸 경쟁시켰습니다. 이를테면 소시지가 있으면 그걸 성적이 좋은 아이가 우선으로 고르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럼 윤지의 경우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자신의 그릇 위로 덜어가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의 성적이 좋아도 딱 절반만 가져가던 윤우마저도 나중에는 일부러 완전히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내는 이를 두고 집에서부터 가르치는 경쟁 교육이라고 칭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제가 용돈을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의 경우는 당연한 몫을 받았다고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당연히 이런 문제를 아내에게 따져 묻긴 했습니다. 분명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애들 버릇 나쁜 거 안 보여? 나랑 누나랑 사이가 안 좋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 적당히 해야지. 쟤들은 가족이야, 가족. 버릇이 왜 나쁘다고 생각해? 그거야말로 구시대적인 거지. 밥상머리에서 싸움질하고 경쟁하고 부모가 아직 앉지도 않았는데. 진짜 고리타분하다. 구한말 사상이야? 부모가 수저를 들어야 한다? 아니, 이런 건 기본이잖아. 남의 집에 가도 저렇게 먹으면 욕먹어. 내가 그 소리를 우리 부모님한테 들었거든? 그래서 나도 그래. 나도 그런다고. 어른들이 먼저 수저 들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게 인생에서 도움이 됐냐 물으면 난 아니라고 할 거야. 난 각자 내 밥그릇 내가 지키면서 제대로 사는 걸 교육시키고 싶어. 그게 뭐? 버릇없다는 말 들어도 능력만 좋으면 사는 게 요즘 세상이야. 여보. 예의 있고 배려심 있고 좋아. 좋다 이거야. 그래서 당신은 성공했어? 그 말이 하고 싶었어? 나처럼 잘하면 성공 못한다고?
비꼬아서 듣지 마. 그깟 예의고 뭐고 인생에서 도움 하나도 안 된다. 난 이 말을 하는 거야. 당신도 그건 동의하지 않아? 내가 애들을 차별해? 아니야. 난 그냥 아들, 딸 둘 다 앞으로 살아갈 사회를 학습시키는 거야. 나중에는 아이 야생에 던져놓겠네. 사회가 야생이야? 어느 부분은 비슷하지만 애들은 분명 고학력에 좋은 직장까지 있을 텐데 뭐하러 그런 걸 가르쳐? 가정에서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우리 엄마는 나 설거지부터 가르쳤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고. 난 애들 어디 나가서도 절대로 머리 숙이고 살게 하진 않을 거야. 비는 법 말고 받는 법 가르칠 거고. 당신 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저렇게 버릇 없으면 친구도 안 생겨. 사회성도 교육에는 중요한 부분인 거 알잖아. 이것도 아니라고 할래? 친구? 친구 좋지. 나도 친구 많았어. 근데 결혼하면 싹 사라지는 친구? 인생에서 그렇게 쓸모도 없어. 다들 계산기나 두드리기만 바쁘고 술이나 같이 먹으려고 연락하는 게 전부인 껍데기만 친구인 친구는 필요 없다고. 야, 다들 당신 친구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아? 아, 당신도 좀만 더 살아봐. 그 친구들이 하나라도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친구는 그냥 친구지. 난 애들이 정상적으로 친구들도 사귀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그게 잘못이라는 거야? 뭐 수준에 맞으면 친구를 해도 좋지. 너 정말 적당히 못해? 내 계획에 적당히라는 건 없어. 미안하지만 당신도 애들 교육에 전적으로 내 말을 따라주기로 했잖아. 어머님도 기대가 크셔. 그때는 이미 늦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자신의 교육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매일같이 이기적으로 제 몫을 챙기길 아내들에게 주입했고 아이들은 새끼 오리처럼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다른 몇몇 분들은 절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의 말에 동의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버릇없게 구는 건 눈뜨고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윤우와 윤지는 절대로 감사할 줄 몰랐고 배급을 받는 사람처럼 당연하게 필요한 걸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란 존재는 아빠가 아니라 돈이 나오는 기계쯤으로 여긴 것 같았고요. 아내의 교육 덕에 애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경쟁하기 시작했고 그만큼 성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애들이 오히려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은 교육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도 길러줬으며 돈을 굴리는 법에 관한 것도 학습해주는 걸 봤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은행 직원이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약하는 법이라든가 예금, 복리, 심지어 주식까지도 가르쳤죠. 윤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1,000만 원 모았어. 주식에는 1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대단하지? 진짜? 와, 그거 하나는 정말 대단하네. 나보다도 돈 많네. 내가 나 믿어달라고 했잖아. 애들은 분명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잘 살 거라고. 근데 윤우가 좀 문제가 있는데 말이야. 윤호? 이제 머리 좀 컸다고 말을 안 들어. 학원도 더는 안 가겠다고 하고. 그래. 윤호가 지금 피아노랑 수학만 하고 있잖아. 그니까 겨우 그 2개도 귀찮다 이거지. 이제 경쟁도 안 하려고 하고 짜증만 늘었어. 사춘기? 그런 건가 싶은데 당신이 말 좀 해봐, 어? 뭐라고? 열심히 해보라고? 아니,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말라고. 그 말 진심이야? 그럼 거짓말일까? 나도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안 시켜. 이제 걔도 중학생인데 자기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치?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처음에는 학원을 줄이면서 부담을 없애고 이후에는 경쟁으로도 통하지 않자 이내 아들인 윤우를 선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윤우가 학원을 다니지 않게 된 만큼 모든 혜택은 윤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무척이나 그 상황을 반가워했지만
아내의 관심은 온통 윤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더 엇나가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툭하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들을 혼내기도 하고 다독이기도 했는데 아내는 그런 아들을 아예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제가 나서서 아내에게 아들한테 관심을 주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계획 못 들었어? 기회는 공평하게 주되 언젠가는 선택과 집중을 할 거라고. 난 분명히 기회를 줬어. 배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해줬다고. 당신도 나도 노력해왔잖아. 근데 그걸 발로 걷어찬 건 저 녀석이지. 내가 아니야. 알았어? 저 녀석? 야, 무슨 남 이야기 하듯이 아들한테 저 녀석? 시비 걸지 마. 저건 도태된 거야. 어차피 저렇게 자랄 애였다고. 우리 오빠도 그랬어. 모든 기회 다 가졌지만 결국 저렇게 엇나갔지. 난 기회가 없었고 욕심도 경쟁심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못 가진 거고. 윤우 당신 아들이야. 기회니 선택이니 우리 아들이라고. 참 웃기지 않아? 해준 것도 없는 부모도 부모 대접 바라는데 우린 다 해줬는데 왜 더 달라고 하는 게 자식이 되어야 해? 이 정도로 가르쳤으면 뭔가 돌아와야지. 난 부모 자식 인연? 그렇게 깊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싫으면 어디든 가도 상관없어. 진짜 미쳤구나. 정말 미친 거야. 설마 애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그래, 했다. 더 키워봐야 손만 가는 애들은 선별하는 게 맞거든. 그때 아내와 이혼 직전까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싸우는 와중에도 딸 윤지는 시끄럽다면서 소리를 꽥꽥 질렀어요. 부모가 싸우고 있는데 거슬린다, 역겹다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했죠.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아내의 교육은 잘못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이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꽤 긴 시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기에 한 번에 끊어내는 건 힘들었습니다. 몇 달을 버텼고 또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또 견디다가 결국 지쳐서 떨어져 나간 거에 가까웠어요. 아내와 저는 딱 재산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로 고민이 되긴 했지만 윤지는 무조건 엄마랑 살겠다고 했고 아내는 윤우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포기했어요. 이런 결정이 아마도 아들한테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보다 아내와 함께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칼에 아내는 자신의 능력으로 제대로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뿐이라고 못 박았고 아들은 이에 울음까지 터뜨렸습니다. 이혼 후에 아들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다 큰 아들이긴 했어도 상처를 받은 사춘기의 아이였기 때문이었어요. 거기다가 그간의 아내의 교육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도 없었고 버릇도 굉장히 나빴습니다. 예를 들어 제게 용돈을 요구해서 원하는 금액을 주지 않으면 지갑에 손을 대는 수준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기도 했고 내키면 다른 애들의 돈을 빌려달라고 한뒤에 갚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는 아들 뒤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사고를 수습하고 제대로 버릇을 고치기 위해 매를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 엇나갔고 그러다가 저는 아이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 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달라고, 아빠를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제 분에 이기지 못해서 집을 나가버리는 게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뒤에 아들을 찾는 곳은 이상한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들은 꽤 험한 일을 겪었는지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다친 얼굴도 얼굴이지만 쇄골, 갈비뼈는 세 곳에 금이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병원에서 한참을 잠든 아들 곁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잠이 들지 않았던 건지 울고 있던 제 손을 잡고는 말하더군요. 아빠, 미안해. 내가 미안해. 하고 말입니다. 그곳에서 뭘 겪었는지 더 이상의 설명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제게 말하진 않았지만
아들은 그 이후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학교를 나가기 시작했고, 제게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하고는 뒤처진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전에 아내가 워낙 뭔가를 많이 시킨 탓에 따라잡는 게 어렵진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저도 조금씩 성적이 오르고 있는 아들이 대견하기도 해서 저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매일 저녁에 맛있는 걸 사들고 오는 재미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아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을 정도로 이전에 있던 습관을 쉽게 고치진 못했어요. 식탁에서 늘 했던 경쟁으로 인해서 먹는 속도가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기도 했고 계속 맛있는 걸 빼앗기기만 해서 그런가 보기 좋지 않은 식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고칠지 고심을 하다가 휴대폰으로 먹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서 보여줬네요. 아들은 처음으로 자신이 먹는 모습을 인지했고 그 모습이 남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일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인식하긴 했지만 쉽게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서 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부터 거울을 앞에 두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딱 반년 만에 아들은 음식을 먹는 걸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먹고 남들에게 양보도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까지 생긴 거였어요. 그 덕에 늘 달고 살던 변비와 소화 불량도 고쳐졌죠. 이런 변화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아들이 웃는 거였네요. 저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웃는다는 거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이혼 후 변화가 또 있었다면 돈이 모인다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아내의 계획 하에 모은 돈은 모두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좀 모였다가 싶으면 또 나가고 돈을 꽁꽁 감췄다가도 또 무슨 일이 터지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종합학원을 하나 독서실에 다니고 있는데도 월급은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내는 아이들의 경쟁과 학업 능률을 위해서 용돈이나 가지고 싶은 것들을 사주는 또 다른 지출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일정한 용돈 이외에는 주지 않았고 그나마 성적 위주가 아니라 집안일에 대한 기여도나 나쁜 습관을 고치면 용돈을 더 올려주는 방식으로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솔직히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고 제가 어린 시절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했던 게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학원을 쉬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두게 했던 게 전부였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 지원해주는 정도만 했네요. 제가 한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많은 대화, 그리고 더 깊게 생각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줬으니까요. 한 가지. 아내가 가르친 저금에 관한 부분은 저 역시도 배우면서 가르쳐 줬었습니다. 확실히 그거 하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방식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도박이나 중독에 관한 부분도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혼자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었죠. 어쩌면 어설프기 짝이 없는 아빠만의 교육이었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둘 걸 하고 후회했던 부분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단순히 안 된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제가 겪어왔던 과거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왜 실패를 했는지 아들에게 들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는 수능을 보게 되었고 그날은 제가 수험장 앞을 지켰네요. 어머니들 사이에 툭 튀는 모습이긴 했지만 간절하게 기도했죠. 하지만 아들이 반드시 잘 볼 거라고 후회 없이 잘 치를 거라 믿었어요. 욕심이나 경쟁이 아니라도 충분히 아들의 머리는 좋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잘 봤다는 아들의 기쁜 얼굴을 보고 저는 붉어진 눈시울을 감췄어요. 그리고 용돈을 지갑에서 다 털어 쥐어주고 친구들과 실컷 놀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윤우가 3시간도 되지 않아서 집으로 왔더군요. 너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친구들이랑 밤새 놀 거라며.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어디서 났는지 술을 사왔더라고. 술? 아직 이르긴 하지만 다들 마시긴 하지. 난 그것만은 아빠한테 배우고 싶었거든. 술을? 그게 예의라고 했잖아.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고. 그때 정말 가슴 속에서 파도가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컸구나 싶었고, 제대로 컸으니 내가 그렇게 나쁜 아빠는 아니었다는 안도감도 들었네요. 그래서 그날 제가 직접 술을 사와서 아들에게 주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량을 알고 절제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였죠. 아들과 그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내와 이혼했을 때의 제 감정, 그리고 윤우 역시 제 엄마가 자신을 버렸을 때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부자 관계가 아니라 남자 대 남자로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말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윤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지?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인데? 아니 누나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 할머니랑 만나고 있냐고. 할머니랑? 아니라고 대답하니까 그냥 그 뒤로는 아예 말 안 하던데. 그리고 보니 할머니랑 왜 연락 안 해? 엄마랑 이혼한 건데. 아, 너희 엄마랑 내 엄마랑 성격이 똑같거든. 아, 맞다. 할머니가 좀 그러셨지. 어릴 때긴 해도 볼 때마다 그랬었어. 몇 년을 못 보고 살아서 나도 잊고 있었는데 엄마랑 굉장히 친했지. 너만은 이 기분 안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나도 참 노력 많이 했다. 아빠도 너만 할 때 그랬었어. 조금이라도 엄마한테 예쁨 받아보고 싶어서, 관심 받아보고 싶어서 열심히 잘했다. 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분이었어. 비교 대상은 가족이었고, 나한테 가족을 미워하는 일은 너무 힘들었고. 근데 할머니랑 인연을 끊었다고? 아빠가 집에 잘하긴 했었잖아. 그때는 힘들었지. 아이 근데 이제 네가 내 가족이지 않냐. 널 위해서 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인정을 한 거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걸. 그리고 난 너한테도 나 같은 생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 나도 그러면서 너한테는 나처럼 살지 말라는 말도 하기 싫었어. 그건 불공평하니까. 그건 잘했어. 처음에 나 아빠 원망 많이 했지만 나도 사실 알았어. 뭘 알았다는 거야? 아빠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내 잘못도 아니고. 와, 아유 우리 아들 다 컸다. 이제 장가 가도 되겠네. 안 돼. 나 성공할 거거든. 아주 늦게 갈 거야. 뭐? 아이 그런 거 부담 가지지 말라니까. 부담 이런 거 아니야. 엄마나 할머니한테 증명하고 싶어. 당신들보다 우리 아빠가 자식 농사 더 잘한다는 거. 아들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기도 하니까 출발선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고 싶고. 딱 그맘때 나이가 먹어가니 일을 할 때 벅찰 때도 많았어요. 솔직히 모든 회사원들이 그렇듯이 하루에 몇 번씩은 그만두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자식이 저를 따르니 그 아이에게 모범이 되어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주 힘들고 지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시간만 더 하면 아들 옷 하나 사주고 또 3시간 후에는 신발 정도는 사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었네요. 그걸로 버티다 보니 꽤 좋은 성과도 냈습니다. 아들도 저를 위해 대학 진학 후에도 부지런히 공부를 했고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했고요. 저의 승진, 그리고 아들의 첫 월급 날처럼 특별한 날에는 집에서 술 한잔 기울였고 방학 때는 아들과 함께 등산과 캠핑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행복이 넘쳐서 어떨 때는 꿈 같기도 했어요. 문득 깨어나 보면 텅 빈 집에서 홀로 아내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꿈은 아니었고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도 제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주었을 정도로 착하고 좋은 아이로 자라주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웠던 저희 가족에게 다시 저희 아내가 나타난 겁니다. 이혼 후 이사를 했고 저희 어머니와 연락까지 끊으면서 전화번호도 바꿨지만 역시 가족이었기에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 돈 좀 빌려줘.
갑자기 몇 년, 아니 10년도 넘었네. 그 시간 동안 자기 아들 한 번 찾지 않더니 이제 와서 뭐 돈을 달라고? 당신 딸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줘? 딸? 윤지한테 무슨 일 있어? 당신이야말로 딸한테 연락 한 번 없었잖아. 아니야? 연락을 해도 못 받게 했잖아. 그리고 날 찾지도 않았고. 어쨌든 그게 그거야. 윤우는 날 찾았어? 걔도 안 찾았잖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우리 윤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해. 하, 무슨 투자? 그럼 어머니한테 달라고 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리로 온 거잖아. 몰라서 물어? 우리 엄마가 안 된다고 했다고? 왜?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순간 아내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면 나도 생각은 해볼게. 근데 핑계는 안 돼. 윤지, 수능 봐야 돼. 뭐? 수능? 대학교는 다시 보려고 그러는 거야? 걔가 실전에 좀 약해서 그렇게 됐어. 아이, 그럼 대학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빌려줄 거야 말 거야? 당신 아직도 애를 학원에 그렇게 보내고 그러는 거야? 애가 하겠다잖아. 가능성도 있고. 내가 무슨 교육에 미친 줄 알아? 윤지가 선택받을 만하니까 가르친 거고 이번에는 분명히 잘할 거고. 윤우 소식은 궁금하지도 않아? 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다고는 들었어. 걔가 그렇지 뭐. 저는 픽 하고 웃음을 흘렸죠. 누가 그래? 윤지가? 윤우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의사 될 거야. 편의점? 과외 아르바이트만 모를까? 일부러 그렇게 말했나 봐. 뭐? 윤우가? 윤우가? 아내는 계속 중얼거리다가 눈알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어요. 윤우 좀 만나게 해줘. 뭐? 이제 와서 만나겠다는 거야? 당신처럼 물은 사람이 애 인생을 결정지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결혼도 연애도 그렇고 수준에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 엄마로서 충분히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내가 나왔어. 나 윤우 엄마야. 이전부터 윤우 엄마였지. 당신 보니까 알겠다. 윤지도 제대로 못 키웠지. 아니라고 말하지 마. 이제 와서 선택과 집중을 다른 곳에 할 생각도 말고. 윤지를 위해서는 돈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여유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돈이 오로지 아이의 숨통을 막는 데 쓰이는 거라면 누구라도 멈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또 저를 찾아왔더군요. 이번에는 아예 집으로 말이에요. 문을 닫으려는 그 틈 사이로 윤우를 미친 듯이 불렀고 마침 집에 있던 윤우가 아내를 마주하고 말았죠. 화를 내거나 할 줄 알았던 윤우의 표정은 잠잠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과 마주봤습니다. 저는 얼결에 문을 열었고 결국 오랜 시간 못 봤던 둘은 한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딸 윤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윤우야, 정말 장하다. 내가 가르친 게 효과가 있었어. 역시 난 틀리지 않았다고. 내 아들 역시 너뿐이야. 엄마 너무 좋아. 내가 자랑스러우세요? 당연하지. 엄마는 믿었어. 그래서 널 포기 안 하려고 강하게 키웠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이제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너야, 엄마는 너라고. 그때 아들은 정말이지 세상 해맑은 미소로 웃어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나 아들이 엄마에게 선택을 받고 싶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린 시절 엄마와 살겠다던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쩌죠? 저는 아빠를 선택했는데요. 뭐? 나야, 나 네 엄마라고. 네가 같이 살고 싶다고 울고. 인정하세요. 엄마의 방식은 틀렸어요. 선택과 집중? 최근에 누나 이야기 들었어요. 또 수능 도정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이미 포기했고 엄마는 서울대 아니면 안 된다고 했고요. 저러다가 누나는 평생 엄마 밑에서 아무것도 못할걸요? 혼자 뭘 할 수 있어요? 일은 해본 적 있어요?
엄마나 누나나 정신 못 차린 것 같네.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 이런.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잘하면 무시해도 되고 깔봐야 한다. 그게 성공이다. 상대한테 이렇게 거만하게 굴어야 한다고요. 격을 보여야 한다. 저는 그 가르침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오만방자하게. 아, 엄마 병원비 없어서 누나한테 돈도 꾸려고 했다면서요. 근데 그걸 누구보다 잘 배운 누나가 이기적으로 잘 커서 절대로 엄마한테 자기 돈은 못 준다고 했다면서요. 이런, 엄마는 정말 딸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선택과 집중의 결과니까. 뭐? 아이,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건 아내는 입술을 바짝 물고는 험악한 표정으로 씩씩거렸어요. 당신 자식 교육 이딴 식으로 시켰어? 어디서 배워먹은... 아니, 이 어른이라도 혼날 건 혼나야 한다고. 바른 소리 하는 아이로 잘 키웠어. 잘 컸네. 나 진짜 잘 자란 것 같아. 그렇지? 그래. 아빠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두고 봐. 후회하게 될 거야. 너희 내가 보란 듯이 우리 딸 성공시킬 거야.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다음해 수능까지 망쳐버렸다고 했습니다. 압박과 중압감을 아이가 견디기에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딸은 뭐든 하겠다면서 제게 도움을 청했고 저는 아빠이기에 딸만 받아줬습니다. 오랜 기간의 아내의 학습의 결과는 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 것에 많은 시간이 걸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딸이 변하고 싶다고 했고 저 역시 딸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에요. 그 부분이 고쳐진다면 그 후에 딸이 대학을 가든 대학을 포기하든 결정에 맡길 예정입니다. 아직도 식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식을 포기하는 건 부모에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회가 워낙 경쟁을 강조하고 능력을 우선해 두는 걸 모르진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더 많이 힘들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 이전에 배워야 할 것이 있기에 가정이 있다고 봐요. 가정에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그리고 자립심을 키우도록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 그것을 농사에 비유하는 것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작물에 물을 너무 많이 주어도 혹은 너무 적게 주어도 작물은 썩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태풍을 또 비바람을 맞고 쓰러져도 지지대를 받쳐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